지금 매물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매일같이 X에 이재명 대통령이 남기면서 매물이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초고가 시장에 한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의 피눈물 막 운운하면서 집값이 너무나 망국적 투기의 길로 가고 있다. 50억짜리가 45억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7억짜리가 10억 되고 있다니까? 중저가 시장에도 순간적으로 급매가 나오긴 합니다. 그걸 잘 잡으면은 좋은 기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매물을 잡으려면은 뭐 부동산 사장님에게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접을 해서 각인을 시켜야 돼, 나에 대해서. 그래서 급매물이 나왔을 때 나에게 먼저 연락이 와야 되니까 각인을 시켜야 돼. 자, 인천은 매물이 꾸준히 풀리고 있고, 하지만 전월세 매물은 어디든 지방 수도권 가리지 않고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월세 매물 제공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2000세대 이러한 단지들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전월세 난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당장 비싼 아파트, 사람들이 배 아프니까 50억, 60억만 바라보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것만 잡고 있는 거야. 아니 50억짜리가 45억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못 산다니까 어차피. 근데 좀 떨어지면 희망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거를 알고 정확하게 수요를 충족해주는 겁니다. 환장의 콜라보, 이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매일같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좋아요도 막 3000개씩 달리고 댓글이 500개씩 달립니다. 이러면은 도파민이 터져요. 그래서 재미가 들렸는지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이거는 지금 또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못한다니까. 뒷북 제대로 치고 있습니다.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미 다 정책적으로 규제가 빡세게 나와서 수십 채 수백 채 임대 등록 못해요. 제도적으로 아파트는 아예 등록이 안 됩니다. 빌라도 취득세 중과를 내야 되는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를 악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때리면 사람들이 물개박수 쳐. 우리 잼통령 잘한다. 너무나 잘한다. 우리 편이다. 기득권 나쁜 놈들 때려잡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물개박수 치거든. 다주택자를 되게 악마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는 역사적으로 항상 통했던 정치적 전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 네, 여러분들이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렇습니다. 인제, 영덕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제에 사는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 주에 1.76% 올라가는데, 임실, 전세 1.7% 올라가는데, 여기 청년들은 매일같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50억짜리 주택 어차피 사지도 못해요. 2억짜리가 3억 되는 게 그게 진짜 피눈물이야. 인제 보십시오. 전월세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눈물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못 구하고 있어요. 길바닥이 남게 생겼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창 보십시오. 전월세 0입니다. 0. 거창 청년들이 길거리에 남게 생겼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을 하십니까? 자, 상주 아파트 보십시오. 단 1년 9개월 만에 3억짜리가 4억 5천이 됐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서민들이 훨씬 더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3억짜리 4억 5천이 됐는데. 아니 100억짜리가 10% 빠지든 20% 빠지든 30% 반토막 나도 못 사 어차피. 가격을 잡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 대체 여기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서울 사고 싶으니까 서울 고가 아파트를 타겟을 잡아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지. 산성 포레스티아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 16억 5천, 그리고 67 26평 14억 5천. 야, 상성역 포레스티아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신고가 찍은 단지는 성북구 기름인데 센터피슨 클라시안 둘 중에 하나겠죠. 84타입 33평 18억 찍었습니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고가 주택 한해서만 내고 있으니까 웬만한 그냥 띨띨한 1주택은 미친듯이 치솟고 있어요. 똘똘한 1주택은 좀 주춤한데 띨띨한 1주택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1주택은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날렸잖아. 초고가 주택이 한해서만 보유세 올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흘려가지고, 그리고 장특공제 그것도 초고가 주택이 한해서잖아. 그러니까 똘똘한 채만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차피 못 사는 거, 대출도 안 해주고 있고.
자, 강동, 명일동, 3위 그린 2차 27평이 19억 5천 찍었습니다. 10, 15대책 나오기 전에는 15억이었습니다. 15억, 16억. 그러다가 거의 뭐 20억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 3, 4개월 만에 4억에서 5억이 올라갔어요. 매달 1억씩 올라갔습니다. 15대책으로 토호제 딱 때리면서 매물이 다 잠겨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고 호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누군가 또 그걸 잡아. 그러면서 미친듯이 점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 일부입니다. 지방 여전히 전반적으로 다 침체입니다만 일부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동구의 대장, 신천동, 더샵, 디어일로, 대구입니다. 이게 한 6억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8억 1천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구가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절벽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명동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입주장인데 매물이 없어요. 팔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 입주장인데. 대명자에도 입주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4, 5천 그래요. 뷰가 나오는 84 A타입 같은 경우는. 거기 다 마피였는데 그죠? 그리고 구미 아이파크 더샵. 포항은 정말 매일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구미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압도적인 상품성을 자랑하는 신축이에요. 여기에 3억대에 갇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 6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3억이 지금 6억이 됐어요. 지방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곳도 있어요. 거제 벽산 같은 경우는 1억 7천 8천이 지금 1억 45%. 뭐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45% 하락했는데 거제도 그렇게 하락하고 있다.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 작년에 엄청난 물량을 때려 맞았는데 4억 7, 8천이었는데 최근 3억 2,500까지 팔렸습니다. 폭락하고 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거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한참 아래에 형성된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 가격이에요. 잃어버린 20년이다. 좋은 기회다. 지방을 살 수 있는. 근데 아무도 사지 않죠. 사람들 마음은 다들 서울 바라보고 있다. 서울을 하락하길 원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매일같이 서울이 하락하기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 서울을 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서울 사고 싶어하는 그 지지층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서울을 때리고 있는 거죠. 하락할 거다.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거지. 그러한 상황. 저는 지방 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순천을 팔면서 지방 이제 한 채도 없습니다. 한때는 지방 뭐 순천도 있었고 뭐 춘천, 포항, 원주, 뭐 제천, 강릉, 서산, 대구도 있었고 뭐 대전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하고 지방은 한 채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 많이 하락한 거죠. 저조차 지방을 다 팔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다 던지고 서울을 샀다. 서울이 많이 올랐다.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또란째 서울이 올라간 건데 서울 올라간 거를 다주택자 너희들이 올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멍청이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집 팔아서 서울이 폭등한 거야. 근데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거야. 이게 보통 멍청이가 아니라니까. 국내 다주택자 수가 무려 240만 명이다. 이들이 각 한 채씩만 매물로 내놓아도 부동산만 240만 채야. 대구광역시 인구 전체가 240만 명인데 어마무시한 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매점 매석하고 있다. 이들이 팔면은 누구나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평택 같은 경우 마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방 봐봐요. 지금 거제 봐봐요. 포항 봐봐. 김해, 익산, 군산, 안성, 또 일산은 지금 30-40% 빠진 단지가 수두룩해. 김포도 마찬가지고 30-40% 빠졌다니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강남 아파트, 한강 벨트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빌라,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대부분 이거야. 너희들이 갖기 싫어하는 이러한 주택을 보유한 게 바로 다주택자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팔면은 오히려 서민들 거주 안정성만 사라지는 거예요. 즉 상을 줘도 모자른데 지금 마녀 사냥 엄청나게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저가 지역의 아파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관악, 광명, 강서, 구성남, 평촌 난리가 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겁니다. 대통령의 초고가 1주택 SNS 압박을 하고 있죠. 압구정 같은 초고가 주택 하락하고 있어요. 신고가 대비 10억 정도 하락하는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안한 거지. 고령자 분들은 앞으로 보유세도 때린다니까 이참에 팔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러한 분들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팔면은 손바뀜이 일어나잖아. 그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때 매물이 안 나올 텐데.
또 누군가 그래. 보유세 뭐 3%, 5%, 10% 올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거는 정부가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5%만 올려도 20년이면 그 집을 통째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집을 못 갖게 하겠다. 이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1주택을 보호한다는 메시지 때문에 중저가 시장은 오히려 개떡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가요? 의도한 게 서민들 죽이고 초고가 주택 하락한다고 하니까 희망만 주는 이게 원했던 그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관악 드림타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15대책 이전에는 8억대였는데 최근에 10억 4천까지 찍었고 현재 매물 보면은 11억 8천 중간층 이상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금매가 나옵니다. 중저가 시장도 금매가 나와요. 10억 2천 직전 거래가보다 무려 2천만 원 싸게 나왔습니다. 1층입니다. 1층 동향이야.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이 매물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의 시장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1등 투자는 똘똘한 채, 이재명 정권 1등 투자는 띨띨한 채. 제 스레드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아까 토호제가 못 파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강남 3구 용산 외 신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 등기 접수하면 중과 면제입니다. 기존 조정 지역 강남 3구 용산은 3개월 내 잔금 등기 접수하면 중과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만 계약금을 받으면 돼요. 계약서 쓰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금매물이 나오겠죠. 그 이후로는 금매물이 안 나오고. 자,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가 껴있으면은 못 팝니다. 못 팔아요. 허가가 안 나와. 갭투자 허가는 안 나와. 토호제 자체가 갭투자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구조적으로 토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세입자 낀 주택을 팔 수 있게 예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 남은 기간, 임대차 만기가 되면 그때 실입주를 해라. 갭투자를 하게 이제 유도하는 건데 못 파니까 그럼 갭투자 해도 돼. 갭투자를 하면 갱신권 거부하고 입주를 해야 되니까 세입자가 쫓겨나잖아요. 이러한 또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네.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예외 방안은 없는 일로 하겠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게 느껴지죠. 누가 가장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선배들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가지고 정권 교체 당했잖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유가 안 느껴져. 그래서 이상한 메시지를 날릴 때도 많아요. 실입주 안 한 1주택자는 내가 때려잡겠다. 토호제 때문에 지금 다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타고 있는데 엉뚱한 메시지도 남기고 있는 거야. 많이 당황했구나. 메시지 자체가 허점이 되게 많고 모순적인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난리 부르스예요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대통령 참모들에게 집 팔라고 하지 않아. 다주택 투기 목적 아니야. 내로남불이 제대로다. 댓글들 보니까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실입주를 못할 만한 이유가 다 있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실드를 치는 거야.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데 예전에 다주택 자체가 문제라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태세전은 왜 이렇게 빨라.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가 참 충격적인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 경남은 아파트 한 채 3억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본인도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걸 아는 거야.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본인 아파트 32억짜리 들고 있는데 재건축 동의서 누구보다 먼저 썼는데 매도 계약서를 써야 됐는데 재건축 동의서를 썼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은 시계,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10억이 말이 됩니까? 카시오 지쇼크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사는데 샤넬 3천에서 5천만원 말이 돼? 코치 가면은 한 20만원 30만원 사는데 아울렛 가면은 에르메스는 8천만원 막 이런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현금 있어도 못 사. 에르메스는 아무한테나 안 팔아. 심사 기준을 거쳐서 그래야지 팝니다. 왜냐면 품격 떨어지니까 아무한테나 주면. 이건 말이 돼? 그리고 모닝 1,000만원이고 부가티 50억인 건 말이 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3억 정찰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인 거 아니야. 누가 살 건데? 순서 누가 정해줄 건데? 그건 공정해? 자, 박지원 의원도 거들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지방이라도 도시니까 3억이지. 제가 사는 해남 아파트는 1억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는 65평 아파트 팔면 해남에서는 한계동을 산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임기 초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바꾸시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공하셔야 국민 전체가 행복 국민 됩니다. 좋아요가 무려 6,000개.
본인은 43억, 여의도 한양 65평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분명하다. 아니 43억짜리 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또 실거주 안 한 1주택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야. 양지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 분당 금호 이러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니 이런 전례가 없다. 관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는 사정 없어? 누구는 사정 없냐고. 실거주 못하는 사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러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순을 왜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지층들을 왜 분노하지 않는 거야? 난 도대체 모르겠어. 자, 투기성 1주택자는 장기 보유 공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주 4% 요것만 남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야지 20년을 실거주를 해야 80% 장특 공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년을 실거주를 했으니까 그 기준을 삼게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봐요. 최근에 119 공급대책을 냈는데 사전 협의됐다고 했습니다. 도심의 공공 유후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사전 협의가 다 됐다. 지자체 다 협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절반이 개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만이 얼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정책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 왜 비판만 하느냐. 너는 대안이 뭐냐. 전 대안 말했어요. 규제 다 풀라고. 규제 풀면 돼요. 그럼 부동산 가격 알아서 잡혀요. 대구 보십시오. 부산.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한 겁니다. 공급이 돼가지고. 물론 규제가 풀면 용수철 효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하지만 공급이 되면 미친 듯이 폭락한다니까? 이미 증명이 됐잖아, 지방에. 계속적으로 임시 처방만 하면 말로 때우고 규제 때리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급이 위축되니까는 올라가는 거 못 막아. 계속 올라가는 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니까? 구더기 무서 장을 못 담그는 건데 규제를 다 풀어야 돼. 용수철 효과가 있더라도 풀어야 돼. 근데 이게 무서우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저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믿어요. 나 진짜 이거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해요. 아니, 이 사람들 다 꺼내주고 싶어. 구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댓글 보면은 다 싸우고 있는데 본인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나 봐. 지난 정권에서 30번 가까이 속았는데 또 속고 있어. 6.27 10.15 대책으로 속았는데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 거의 20년 동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년, 40년 또 속을 거야. 계속 속을 거야, 그냥. 나는 제 아무리 총명한 대통령이 탄생해도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잡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 김포, 일산 거기 아파트 가격이 이미 잡혔어요. 왜 거긴 안 사? 강북구 하나포레남이야. 마피 1억인데. 송도, 힐레송 4차 지금 마피 1억인데 여전히 있는데 왜 그런 건 안 사?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가등 하나는 확신이 들어서 잡아야지 잡아야 해. 본인이 가고 싶은 데는 마용성, 강남, 상구 정말 핵심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핵심지 드러납니다. 욕심이 다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자산을 읽어서 그 아파트를 산 건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 결과만 보면서 가격이 하락해야 돼. 내가 사고 싶으니까. 이런 못된 심보 수요자들 충족해주는 게 나쁜 정치인들. 메시지로 희망 고문, 환장의 콜라보. 참으로 안타깝다.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더더더 안타깝다. 요즘에 대통령이 포스팅을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일 동안 무려 포스팅을 6개나 남겼어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4년간 기회를 줬어. 마기놈아 빨리 팔아. 우리 다주택자 투기꾼은 이제 마기가 됐습니다. 적폐의 막입니다. 이제 뒤지기 전에 빨리 팔란 말이야. 자, 이제 매물이 이제 풀립니다. 아주 그냥 어깨가 뿜뿜하고 있어요. 1일 3포 지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1일 1포 못하고 있는데 1일 3포를 하고 있어요. 돈 받아야 돼요. 대단합니다.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거. 글쟁이. 마기적폐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자, 아무튼 6월 지방선거 끝나면은 다주택자들 제대로 조질 것 같죠. 일단 한 말이 있으니까 칼을 꺼냈으면 호박이라도 썰어야 돼. 조질 거야. 부동산 안정 이런 계산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할 겁니다. 정부가 시장은 못 이기지만은 개인 몇몇은 조질 권력은 있어요. 많은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시장은 못 이기니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할 수 있다니까? 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 등록 안 한 주택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임대 등록한 게 열채긴 한데 아무튼 그 외의 주택은 다 팔긴 했습니다. 나름 선량한 준실수요자입니다. 나름. 제가 진짜 2년 전부터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다주택자들 적폐들 선량한 실수요자로 둔갑해야 된다.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별히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는 책찍질을 했습니다. 똘 한 채 세팅하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때려주는 게 저는 좋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올라갈 거 아니야, 똘 한 채가. 다주택지 팔면 똘 한 채로 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무튼 무주택자 분들은 5월 9일 전에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전월세 물량은 거의 나올 구멍이 사라지고, 그리고 매매 물량 자체도 사라지면서 간혹 나오는 매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호가에 나올 거예요. 분명 굉장히 귀할 거야. 얼마에 나오겠냐고. 전월세는 없고 간혹 나오는 매물이 정말 비싸게 나올 텐데 누군가 잡는다니까. 길거리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신고가 팍팍 찍혀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산이든 김포든 따라서 살 수밖에 없죠. 인천이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갭매우기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눌려왔던 가격이 점핑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인천 왜 안 올라요? 올라갑니다. 3번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3번 6단지가 4억에서 지금 5억 있잖아. 순간 급등한다니까. 매규 펠루시드 마피였는데 지금은 피가 3천에 나오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시장은 변합니다.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안 올라요? 뭘 사야 돼요? 이때가 좋은 기회다. 살 수 있을 때, 골라서 살 수 있을 때, 동호수 보면서 살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그거를 빨리 알아채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저층 1층이 직전 신고가보다 1억, 2억 높게 나옵니다. 못난이가. 그런 거 잡지 말고 지금 잡아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정부 말 믿지 말고 태평한 소리 그만하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